교육협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언제 생겼냐면 이번에 여름에 저희가 대전에서 이제 협의회를 창립을 했는데요. 그 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 한 40개 정도의 대학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이제 모인 조직입니다. 네, 제가 그날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회장으로 선출되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스스로가 부끄럽더라고요. 뭐, 윤동주 시인의 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이제 자화상처럼 이제 비춰보면, 내가 교양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교양교육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부끄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끄러움을 좀 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이제 전문대학 교양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총장님께서 앞에서 이제 축사를 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하고 사실은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전문대학이 갖고 있는 교양교육은 사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따라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커피 같거든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가 보통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에스프레소가 있고 거기다가 물도 더할 수 있고 우유도 더하면 라떼가 되고 거품 내면 카푸치노도 되고 시럽도 넣을 수 있고. 근데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은 에스프레소에다가 우리 나름대로의 그 베리에이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에 맞는 여러분들 음료 시킬 때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 시키고 라떼도 시키고 이렇게 프라푸치노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본질은 같으나 그 본질을 어떻게 응용하느냐는 사실 전문대학의 몫입니다. 또 전문대학 안에서도 우리 오산대학교 또 우리 삼육보건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여기 계시는 분들의 대학의 몫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창의적으로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본질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양교육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적인 이제 지향점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교육의 본질이 너무 앞서면 사실 학생들한테 너무 어렵고 버거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학생들한테만 초점을 맞추면 막 이렇게 시럽이 잔뜩 들어간 커피처럼 달고 막 맛있어 보이나 한 두 모금 빨면은 그 다음에는 안 먹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이상과 현실의 그 조화라고 할까요? 이제 결국은 거기에 이제 교육이 예술적인 가치까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뭐 준비를 했지만 사실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나름대로의 교양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우리가 이 분야를 개척하고 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대해서 이제 수학 분석을 했어요. 이 수학 분석을 하면은 학생분들도 여기 계시나요? 학생분들 안 계시죠? 계시죠. 왜 학생분 이거 수학 분석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되게 복잡해가지고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하는 건데 사실 이 수학 분석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이 수학 분석을 하기 전에도 이럴 거야. 근데 거의 맞습니다. 이 수학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도 결국은 전문대학 구성원들이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도 낮고 이걸 해야 돼 이런 이제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교양교육이라는 것은 대학 교육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그건 교양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리버럴 아츠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아까 우산대학교도 이제 리버럴 아츠라는 말 쓰시는데 교양교육이라는 게 대학 교육의 본질인데 이제 대학이 직업을 가르치고 또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으로 이제 많이 탈바꿈하면서 그 본질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대학은 또 지향점이 취업에 있고 또 직업을 갖게 하는 데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괴리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도 균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한 명의 취업인으로 바라볼 것이냐, 취업 예비인으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이 학생을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이 대학 교육을 통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한 명의 영혼으로 볼 것이냐, 약간 그런 철학적인 질문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대학에서 대외국제처를 맡고 있는데요. 대외국제처가 외국 유학생을 이제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곳이다 보니까 자꾸 제가 이제 공부했던 교양 교육하고 그 괴리가 되게 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이제 마음의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많은 경우에 자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이쪽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교육학과 이 괴리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학생들을 바라볼 때 그 관점, 그 따뜻한 관점이 이제 취업인으로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이 학생들의 전 생애에 걸친 어떤 대학 교육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둘 것이냐, 이게 항상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져 있는 자원과 물질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균형점을 찾느냐가 결국 이 교육이라는 예술로 승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초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기초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기초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초학습으로서, 그러니까 전공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혹은 대학인이라면 적어도 뭐 영어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글을 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학습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직업기초, 우리가 과거 NCS 때 만들어져서 대학에 아직까지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것도 이제 기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초교육이 사실 전문대학 교양교육의 핵심처럼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전문대학이 교양교육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교양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만큼의 중요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기초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업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업에 필요하고요. 또 전공교육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과로 개설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제 뭐 졸업 인증에 넣는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교양교육의 본령이라고 할까요? 거의 핵심에는 사실 기초교육은 아니고, 그럼 뭘 이제 교양교육의 본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가치, 판단이 남아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특히 전문대학은 사립대학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갖고 있는 대학의 권학의 이념, 또 대학으로서의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목표, 이런 교육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교양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전문대학의 미래와 교양교육의 관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주셨어요. 저한테 이 제목을 주시고 오늘 아무래도 추구하고 계시는 교양교육 심포지움의 제목도 이거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 전문대학의 미래를 교양교육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보호, 사회적 평등, 경제적 지속 가능성 등의 가치와 관련된 교육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요,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해서도 사실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 2024년이니까 2004년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 연애에 대한 그 사람들의 관념도 많이 바뀌었고, 또 여성의 어떤 지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사회적으로 가치 판단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판단과 그런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사에 잘 적응해서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어떤 중요한 가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환경보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9월달에 매우 무더운, 정말 한국 역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이라고 불리는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이유도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사회적인 불평등, 지금 양극화가 어느 자본주의 국가, 또 선진국일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계속 저성장, 저출산, 이런 어떤 사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정말 주목해야 되는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대학 다니면서 공부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죠. 이런 것들은 또 결국은 자신의 경쟁력, 취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지금 라이즈 사업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되게 큰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라이즈 사업의 주 타겟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니겠지만요. 근데 이제 수도권도 수도권 나름인 것 같고, 특히 지금 지방이라는 지역은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무엇을 기여하고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이런 대학의 숙제 아닌 숙제가 이제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쉽게 끝나지 않는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교양교육도 여기에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전문대학의 미래 교양교육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총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정말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대학에서 이건 되게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제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데 불행한 가정은 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안나 까레리나 이제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의 불행이란 건 수만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이유도 수만 가지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되게 비슷한 모양이 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교양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과 또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매우 어려운 숙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만 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심의 교육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1:1 학생 맞춤형 교육 서비스라는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 학생들에게, 개개인에게 어떻게 교육 서비스 제공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연계 강화도 들어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대여서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국의 금리에 관심이 있었지? 이런 미국의 금리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쪽 관련된 전문지, 그런 종사자들이나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온 국민이 미국 금리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우리가 촘촘히 연결되고 이 연결이 그게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연계적인 측면에서도 학생에게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교양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양교육의 본령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문대학 이제 기초교양교육 컨설팅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었죠. 제가 이거 기획할 때부터 여기 배용희 처장님, 김준영 교수님하고 같이 했었고, 저도 이제 컨설팅 위원도 했었는데, 이제 한편으로 조금 아쉬워요. 이게 총장님하고 저도 이제 이것도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컨설팅을 여러 번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이게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높이와 깊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한 번 참여한 대학은 많은데
이제 2번, 3번 참여한 대학은 그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는 사실 교양기초교육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기준은 전문대학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네 교양교육의 현 주소를 보면 기존의 직업기술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응답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문대 교양교육의 현황을 보면 2년제가 이제 8학점, 3년제가 14점 고학점, 4년제가 20.8학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2년제에서 이제 한 8학점 정도 교양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8학점 안에서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걸 다 교양교육에 넣어야 된다는 아주 큰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이냐 철학적인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학습보다는 교양교육의 본질적인 교육에 더 우리가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의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의 비율을 보면요, 이제 교양학점이 전문대학이 정말 현저히 일반 대학에 비해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학 예를 자꾸 들어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잖아요. 간호학과가 이제 4학년이죠.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4학년 학생들이 이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간호 국가고시를 봐야 되고, 그러려면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은 교양학점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일정한 교양학점을 이상을 취득을 해야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대학이든 일반 대학이든 공통된 기준이에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사를 받아야 하고, 학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양학점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전문대학이 2년제, 3년제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양학점을 어느 정도 이상 들어야 된다는 법령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간호법 제정도 됐는데 우리도 전문대학 교양교육 학점에 대한 기준을 만들자. 저는 그걸 높이 만들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없는 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양교육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전문대학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전문대학이 교양학점을 몇 학점 이상을 해야 되느냐 컨센서스는 우리가 스스로 안 만들고 계속해서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필요해. 이 질문을 수십 년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이제 참여 현황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교양 졸업 기준 학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되게 의견이 평평해요. 적절하다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다, 늘려야 한다. 이게 의견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전문대학의 우리 교수님들은 이 교양학점을 더 늘리는데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졸업학점 속에서 결국은 전공을 줄여가면서 교양을 늘릴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어지려면 정말 교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인식도 변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대학에서 꼭 필요한 교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샘플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게 우리 교양교육협의회 다 앞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양이 왜 변하지 않는가?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 돈과 노력이 많이 드는가? 그 경제적인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조직을 갖춰야 하는가? 조직을 갖춰야 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좀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학생들이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교양 수업이라는 것을 꼭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교양교육의 본질적인 것을 강조하고 교양교육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교양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양의 내용이 어려워지거나.
그럼 이제 학생들은 그 교양을 재미있게 들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를 만들 때 이제 전문대학은 좀 시럽을 달달하게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대학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입맛에 맞춘 커피를 내놓아야지 에스프레소 자체를 내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대학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수자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고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는 결국 교수학습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 센터와 교양교육이 같이 어우러져서 사실 전문대학 교양교육에 맞는 다양한 교수법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샘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조직 설치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담 조직 역시 아직 리서치 배우는 대학도 많고요. 미혼행을 이제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길이 속의 교양교육의 새로운 방향. 우리가 이제 눈사람을 만든다. 제가 아들만 둘이 있어가지고 겨울이 되면 눈사람을 만드는데 항상 나가기 전에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눈사람의 원형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는데 만들고 나면 결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지능이 막 묻어있고. 타이타닉 이거 영화 보셔서 아시죠? 얼마나 로맨트가 멋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덜 회피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양교육이 전문대학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 나름대로 단계별로 하나씩 천천히 수용해 가야지 그걸 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교양교육을 회피하게 되는 대학들이 멀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된 것이다. 이제 어찌됐든 교양교육의 변화의 요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자율전공 학부 도입이 됐죠. 라이즈 사업 시작하죠. 그 다음에 글로벌 학습 기회라는 것이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몰려옵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교양교육은 해야 되거든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양교육은 어떤 형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을 이제 소수를 몇 명 더 받는 것은 사실 이런 고민에 대해서 조금 비교할 수 있는데 어떤 대학들은 외국인 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학과가 생겨요. 저희 대학에도 2개의 학과를 만들었거든요. 순수 외국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럼 거기에서의 교양은 좀 다를 수 있겠죠.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수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AI 시대의 인성교육. AI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업에 있어서 교수님들 AI를 활용해서 강목이라고 할까요? 그 교수학습 지도안 이런 거 얼마나 만드세요? 교수님들은 많이 안 만드실 거예요. 또 만드시는 걸 활용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근데 학생들은요, 교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수업에서 챗GPT 등 여러 가지를 되게 자주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AI 시대에 필요한 인성과 윤리적인 그런 가이드 이런 것들도 교양교육의 변화 요인으로 있는 그러니까 교양교육은 어찌됐든 상당한 변화의 요인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냐? 첫 번째,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통교양 과목. 두 번째는 학습 동기 향상을 위해 학습자 2년제에서 4년제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흥미 제고가 필요하다. 세 번째, 다양한 학습자, 성인 학습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려한 교양 과목 개선 및 운영.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교양 교육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이상으로 어떻게 흥미롭게 가르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문대학에 일반 대학이 오히려 찾아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재미입니다. 재미있게 이 무거운 주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전문대학이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속가능 전문대학의 미래는 교양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전문대학 기초교양교육 컨설팅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이기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 개선해야 할지 적용에 있어 단계별 모델이 필요하고요. 교양교육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 이 시점을 잘 활용해야 전문대학 교양교육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흥미로운 교양 교과목을 만들기, 2년제, 3년제 학습자 대상 교재 연구가 필요하고 콘텐츠가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법상의 전문학사의 교양 이슈 학점 요건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